안녕하세요. 오늘 세계를 듣다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스탠포드 대학 내 중국 국가안전부 MSS 연루 의혹 사건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세계적인 대학을 둘러싼 뭐랄까 첩보 활동 의혹, 그 실체가 뭔지 또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스탠퍼드 대학이요. 실리콘밸리 바로 옆이고 AI나 로봇공학 또 생명과학 같은 진짜 첨단 기술 연구의 중심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 국가안전부 MSS의 아주 중요한 표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는데요. 우선 그 첸송 사건을 들 수 있어요. 이분이 2018년에 신경학 연구원으로 스탠포드에 왔거든요. 뇌질환 연구 목적으로요. 네, 연구원으로요? 그런데 한 2년 뒤죠. 2020년 7월에 미 법무부가 기소를 합니다. 비자 신청할 때 중국 인민해방군 PLA 소속인 걸 숨겼다, 허위 진술했다 이런 혐의였어요. 군인 신분을 숨겼다는 거네요? 네, 실제로는 PLA 공군 병원 소속이었다는 거죠. FBI 조사 과정에서 PLA 신분증이라든지 뭐 관련 서신 같은 증거들을 삭제하려 한 그런 정황도 나왔고요. 증거 인멸 시도까지? 네, 그리고 스탠퍼드에서 한 연구 내용을 중국 정부에 보고한 그런 흔적도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2021년 7월에요. 증거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유로 기소가 기각됐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갔고요. 기소가 기각됐군요. 네.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 대학 연구 환경의 보안이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다. 또 정보 수집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랄까 비유하자면 경쟁사의 중요 기술 빼돌리는 내부 기술자. 그런 느낌이죠. 확실히 기소 기각이라는 점이 여러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네,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찰스 첸이라는 가명을 쓴 인물 사건인데요. 이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서 스탠포드 학생 행세를 했다고 해요. 학생 행세요? 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접근했는데 특히 뭐 중국 관련 연구하는 학생이나 여학생들이 주요 대상이었다고 하고요. 실제로는 스탠포드랑 아무 관련 없는 MSS 요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아니, 학생인 척하면서요. 어떻게 접근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네트워킹하자 뭐 이렇게 다가와서는 개인적인 질문들을 막 던졌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베이징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 이렇게 권유를 하고. 베이징이요? 네, 심지어 비자 심사를 피할 수 있는 단기 체류 방식까지 알려주면서 비행기표도 자기가 대주겠다. 뭐 이런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쵸? 대화는 주로 위챗으로 하자고 유도했고요. 아시다시피 위챗은 중국 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혹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화 기록은 꼭 지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답니다. 기록 삭제 요구까지?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방식 뒤에는 중국의 국가정보법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모든 중국 시민이 정보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는 법인데 이것 때문에 일부 유학생들이 좀 압박을 받아서 현지 동향 같은 걸 상황 보고서 형태로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법적인 배경이 있을 수 있군요. 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신분을 위장하는 것처럼 점점 더 교묘하고 뭐랄까 비전통적인 방식들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심이 가도 대학이나 당국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겠어요? 인종차별 문제로 비춰질까 봐요. 맞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죠. 이게 마치 아는 사람인 척 접근해서 정보를 빼내는 그런 피싱 공격이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 친분을 가장해서요. 네, 그렇죠. 근데 더 좀 심각한 건요. 스탠포드 내 잡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어를 배우는 여학생들한테 일부러 접근해서 친밀감을 막 쌓아요. 그러고는 감정적으로나 혹은 성적으로 유인해서 정보를 얻으려는 그런 시도. 소위 성적 수색, 섹슈얼 서치라고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적 소색이요? 그건 정말 심각한데요. 네, 이건 정말 심각한 윤리 문제고 학생들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거잖아요. 로맨스 스캠처럼 감정적인 신뢰를 악용하는 거죠. 정말 문제네요. 교수나 다른 연구진에게도 중국 유학생이나 뭐 외부인을 통해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보복이 두렵거나 혹은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일까봐 문제 제기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활동들 뒤에 숨어 있는 MSS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결국 스탠퍼드가 가진 그 학문적, 기술적 가치, 또 영향력 이런 걸 노리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아주 다각적인데요. 정리해보면 첫째는 아까 찰스 첸 사례처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정보원으로 포섭하려는 목적이 있겠죠. 네, 인재 확보. 둘째는 첸송 사례처럼 AI나 생명과학 같은 최첨단 기술, 민감한 정보를 빼내려는 거고요. 셋째는 스탠포드 내에 친족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론 조작까지요? 네. 넷째는 스탠포드라는 곳을 글로벌 정보망의 어떤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 마지막으로는 중국 차지를 선전하고 이념적인 영향력을 키우려는 목적까지 정말 여러 가지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학문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고 연구 성과가 유출될 위험도 크고 그렇죠. 거기다 성적 수색 같은 인권 침해 문제까지 국가 안보에도 당연히 위협이 될 텐데 또 인종차별 논란 때문에 대응은 조심스러워지는 이런 딜레마도 있고요. 네, 맞아요. 이런 문제가 비단 스탠포드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카이스트나 서울대 같은 우리 주요 대학들도 충분히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들도 연구 보안 시스템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방성은 유지하면서 보안은 어떻게 강화할지, 또 국제사회와는 어떻게 공조해서 좀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대처할지 정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결국 이렇게 활짝 열린 학문 연구 환경과 국가 안보, 그리고 연구 보안이라는 이 가치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건 뭐 스탠퍼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구 기관들이 다 같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은 스탠포드 대학을 둘러싼 중국 국가안전부의 활동 의혹과 그 의미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제관계와 또 보이지 않는 정보전의 한 단면을 들여다본 그런 시간이었네요. 지금까지 오늘 세계를 듣다 채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